살 수 없다는 편견.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희망을 향해 내딛는 그들의 첫걸음. 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스타트 라인에 딱 섰을 때 그런 야, 드디어 내가 꿈을 이루었구나. 여기 장애를 넘어 한계에 도전하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템포를 맞춰주는 거예요. 최고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과 로봇이 함께 만드는 희망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스위스 취리히.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로봇공학 올림픽이라 불리는 사이베슬론 대회인데요. 축제를 즐기듯 함께한 사람들. 하지만 긴장한 얼굴도 보입니다. 바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입니다. 오랫동안 대회를 준비해온 만큼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보조기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Und dieser Rollstuhl, der hilft anderen Leuten, nicht wie andere Geräte. Und das macht es extrem interessant, daran zu arbeiten. 로봇공학 올림픽 사이베슬론. 처음 열리는 생소한 대회지만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다양하게 마련된 장애 체험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Es ist speziell, weil man sieht einen Fuß, aber der gehört nicht so an und dann es sitzt nicht perfekt im Moment. Das ist das Problem. Ja, es sieht einfacher aus, wenn man Menschen mit einer Prothese sieht, als es wirklich ist. Also es ist total schwierig. 체험을 통해 장애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Rollstuhl ausprobiert und ich habe mega Respekt vor den Leuten, die sowas halt benutzen müssen, weil es ziemlich anstrengend wird. Ich würde da sofort die Nerven verlieren. 5천여 명의 관람객이 가득 찬 경기장. 누군가는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이곳을 찾았습니다. Yeah, it's life-changing, and that is what we need. And all the people have to need to know that okay, we are disabled, but we want to do everything for a normal life. 전 세계 25개국, 총 7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대회지만 열기는 여느 국제 스포츠 대회 못지않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기 자극 자전거 경주.
전기 자극을 통해 마비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이용한 경주인데요. 척수가 손상돼 뇌와 다리 근육의 신경이 끊겼지만 이렇게 전기로 자극하면 두 다리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평범하면서도 쉬운 일상이지만 장애인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꿈 같은 도전입니다. Ziel dieses Wettbewerbs ist, dass man die Entwicklung der Hilfsmittel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fördert. Es ist so, dass heute die Technologie, die Assistenztechnologie noch nicht so gut funktioniert, wie wir möchten. Dass man also durch den Wettkampf, durch die Konkurrenz, durch den Aufbau von alltagsrelevanten Hindernissen dafür sorgt, dass die Teams gemeinsam mit den betroffenen Menschen die richtige Technologie entwickeln. 장애인들이 최첨단 보조 로봇을 이용해 경주를 벌이는 사이베슬론 대회. 장애 유형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로봇 의수와 로봇 의족을 활용해 경주를 하는 종목에서부터 전기 자극 기술을 활용한 자전거 경주, 뇌파를 이용해 게임 대결을 펼치는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경주, 계단과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는 휠체어를 활용한 경주, 그리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로봇을 착용하고 경주를 벌이는 외골격 착용 로봇 경주 등 총 6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이번 종목은 외골격 착용 로봇 경주. 척수 손상 장애인이 로봇을 입고 6가지 과제를 수행합니다. 외골격 착용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는 미국과 독일. 이미 10년 전부터 착용 로봇을 연구해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한국인이 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휠체어 럭비 선수로 활약했던 김병욱 선수입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서서 걷는 게 꿈이죠. 출발선에서 이제 코리아 김병욱 이름을 부르고 3, 2, 1 스타트 할 때 두 팔이 다 떨리면서 첫 번째 과제는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기. 로봇과 하나가 되어 걷고 앉고 일어서는 일상적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쇼파가 그렇게 어려울 줄하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푹신했고 그 다음에 미끄러워가지고 올라오기 힘들었는데 18년 만에 두 다리로 세상을 딛고 일어선 김병욱 선수. 그의 도전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이베슬론 대회가 끝나고 한 달 후 김병욱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휠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고객인데 시트가 너무 보시다시피 시트가 헤어져가지고 새로 싹 리폼을 해가지고 이쁘게 제가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니까는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이고 이 일만 지금 한 8년, 9년 했으니까는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휠체어를 타면서 미싱을 직접 하고 원단도 직접 사러 다니고 넉 달 넘게 일도 미루고 사이베슬론 대회 연습에 몰두했던 김병욱 씨. 그동안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분주합니다.
젊은 시절 용접 기술자로 꽤 인정받았던 병욱 씨. 대부분의 휠체어들은 반나절이면 작업은 끝나요. 어릴 때부터 뚝딱뚝딱 손만 대면 뭐든 만들어냈습니다.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그의 손을 거친 휠체어가 고객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죠. 너무 고맙다는 거에 전화를 꼭 오세요. 이제 제가 뭐 하는 일인데, 늘 하는 일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더 잘 만들어서 보내드려야지. 자신이 탄다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는 병욱 씨. 하지만 한때 그는 장애와 자신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니스 선수를 꿈꾸며 운동이 전부였던 그의 삶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생각조차 안 하고 늘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잘 모를 건데 대부분 뭐 인위적으로 스탠딩 휠체어라든가 아니면은 기립기 같은 걸로 쓰는 거하고 직접 자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건 좀 틀리거든요. 지난해 봄, 병욱 씨는 처음 제안을 받았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사이베슬로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거 되게 흥미진진하고 해볼 만한 이제 경기구나. 김병욱 선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착용 로봇 개발팀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미 이런 기술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이 크셔가지고요. 그래서 소개받은 분이 김병욱 선수셨고요. 저희가 인터뷰했더니 뭐 워낙에 적극적이시고, 이거 한번 이거 타서 한번 일어나 보겠다. 그런데 실제로 로봇을 처음 착용한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설레임하고 감동하고, 이것보다는 이 로봇이 거랑 주저앉으면은 내가 얼마나 다칠까. 2016년 3월 24일 처음으로 로봇을 입고 일어서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시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꼽 밑으로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로봇하고 나하고의 언밸런스가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휠체어에서만 18년을 앉아 계시다가 뭔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좀 겁을 많이 내셨고요.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저거 오작동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겁이 났고, 그래서 첫날은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겁만 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연구팀마저 두려워하던 어려운 도전을 왜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완전히 마비된 분들이 뭐 로봇 입고 나와가지고 뭐 경주하는 이런 대회가 있다더라. 근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우리라고 못할 거 있나? 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무모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에 의기투합한 연구원들. 연구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사이베슬론 준비를 하면서 누군가를 직접 이렇게 보조를 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감동을 시킬 수가 있고. 호기롭게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완전 마비 환자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계단을 오르고 막 이렇게 하는 로봇이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엄청나게 걱정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회는 출전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 지원도 관심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열정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서요. 올리고. 일주일에 3번씩 재활훈련에 돌입한 김병욱 선수. 18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 때문에
로봇과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발 벌리세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후. 할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쓰지 않는 근육들을 제 인위적으로 이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벌써 굳어 있는 데는 굳어 있고. 실제로 지금 김병욱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척수 레벨 손상으로는 할 수 없는 동작들이 많은데 그런 몸 안의 호흡에 대한 그런 호흡근들을 통한 보갑의 능력 이런 부분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만 오른발 왼손 주지 않나? 한 걸음 뛰는 것 자체도 서 있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고 한 걸음 뛰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끼리 해보다가 잘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했었는데 로봇을 착용한 지 한 달. 하지만 걸음은커녕 혼자 힘으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로봇을 처음 타가지고 한 달간은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답답하죠. 일주일에 2-3번 가서 하는데 막 똑같은 이제 워커만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 언제쯤 진짜 클러치만 잡고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도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한동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못 걸으셔서 와,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이게 과연 될까?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병욱 씨. 과연 그들의 도전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이베슬론에 도전한 또 한 사람, 김종배 교수. 그는 경추 손상으로 양 손마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왼쪽 제 손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밀면은 악셀레다, 당기면은 브레이크 기능이 있고요. 오른손은 요 조그마한 핸들을 돌리면은 이제 그 큰 핸들을 이제 돌리는 장치입니다. 대학에서 재활치료와 보조공학을 가르치는 김종배 교수. 장애인의 삶에 보조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캡스톤 중에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운전 이렇게 몸 장애가 심하니까 내가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도움만 받지. 얘가 필요한 거고.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보조공학이었습니다. 31년 전에 다쳤는데 그때는 저같이 이 정도 심하게 다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촉망맞는 과학도였던 김종배 교수. 하지만 1985년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5년간은 거의 집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지냈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제가 이제는 진짜 일반인과 거의 똑같게 이런 기술의 힘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휠체어와 컴퓨터는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인데요. 이런 그를 설레게 한 것이 2년 전 알게 된 사이베슬론입니다. 제가 다치고 나서 30년이 지나도록 그런 거는 아예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전동 휠체어로 경주를 하는 이런 종목이 있다면 나도 선수로 뛸 수 있겠구나. 그리고 휠체어도 계단 올라오는 휠체어도 좀 만들어 보고 좋겠다. 사이베슬론 출전을 결심하자마자 바로 기능성 전동 휠체어 개발에 나섰습니다.
얘가 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접혀서 올라가요. 휠체어 개발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계단을 오르는 기능. 국내 전동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휠체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젊은 회사로서 아주 의욕적이고 또 이제 그 방금 기술 핵심인 이영덕 이사 같은 분은 제가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고. 수익이 남지 않아 기업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특수 전동 휠체어 개발. 하지만 청년들은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휠체어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탱크처럼 막 무한궤도 큰 궤도들을 쓰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아주 큰 바퀴들이 이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신 로봇처럼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자신들이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2016년 9월 22일 드디어 휠체어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단까지 올라가고 마지막 올라가는 3단에서 그냥 걸려서 기계 설계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걸리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그래도 고치면 좀 훌륭하게 그래도 계단을 올라가지 않을까. 며칠 후 휠체어 경주를 연습할 장애물들이 도착했습니다. 실전 연습을 위해 대회 장애물과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올라가 보고 싶은데 이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날 오후 설계를 보완한 경주용 전동 휠체어도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제대로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또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높이가 17cm를 넘기는 구조적 전체적으로 이제 잘못됐다. 급하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그걸 전체적으로 설계를 바꾸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그 사륜구동 그냥 원형 바퀴를 가지고 결국 무한궤도 휠체어를 포기하고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온 김종배 교수. 오늘도 15시간이 넘도록 꼬박 휠체어에 앉아있다 보니 온몸이 경직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사이베슬론 대회가 더 걱정입니다. 원형으로 사륜교동으로 하는 거는 한 5년 전에 저희가 이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제 선보였던 거고 사실은 그렇게 가기는 싫었는데 어쨌든 대회 출전을 해야 되니까.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 원형 바퀴의 구조를 변경하고 실전 훈련까지 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었던 게 동작이 되면 더 완벽했었을 텐데 그거에 좀 못 미치더라도 최대한 이번에 대회 규정에는 맞춰서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회 일주일을 앞두고 변경한 휠체어가 완성됐습니다. 시급한 건 실전 훈련. 계단뿐 아니라 경사로와 비탈길 등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내가 좀 충분히 훈련을 하고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훈련 시간이 이제 별로 없게 되니까
제 마음은 좀 초조해지긴 했죠. 뭔 소리야 해? 제일 어려운 과제인 계단 오르기에 도전하는 김종배 교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륜구동 휠체어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더 올라오고. 스위스로 가는 일주일 동안에 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럼 보완을 해서 경기에서는 우리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했던 겁니다. 예. 독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 대회장으로 가야 하는 김종배 교수. 결국 계단은 성공하지 못한 채 먼저 출국하게 됐습니다. 마지노선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지연돼서도 안 되고 이제 충분한 훈련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출전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휠체어를 선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로봇을 착용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김병욱 선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뭐 근 3주 한 달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데 이게 뭐 되겠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진짜로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냥 워커 쓰지 말고 그 크러치, 그러니까 목발 같이 생긴 그 크러치를 잡고서 한 발짝이라도 한번 가봅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잘 걸으시더라고요. 몸에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오고 걸을 수 있겠구나 느낌이 바로 왔었어요. 바로. 두려움이 약간 있었는데 이제 한 발짝 뛰면서 그 두려움이 이제 믿음으로 바뀐 거죠. 저희. 걸음을 떼자마자 곧바로 산소 소모량 측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더 멀리 쓸 일이 없어. 전에보다 어깨가 벌어지지 않죠. 첫 걸음을 뗀 후부터는 모든 상태가 놀랄 정도로 안정적이었는데요. 걷는 게 마치 일반 사람들이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숨차고 힘들다면 사실은 사용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고 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6단계 장애물 도전. 경사로와 징검다리, 계단 등 실제와 똑같은 경기장 모형을 설치하고 단계별로 하나씩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징검다리인데 중간에 먼 거리가 한 1.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m를 건너 뛰어야 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징검다리 도전만 벌써 나흘째인데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쉽게 실패.
걸었을 때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 하반신 마비들은 특히 이제 상처가 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는 약간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넘어진다는 게 한순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신호가 넘어간다고 신호가 미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 있고, 그래서 실험 뭐 훈련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바로 녹초가 돼 있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징검다리 장애물을 계속 넘지 못하는 상황. 8월까지 전 코스를 완주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터치로다가 도전 25일 만에 드디어 넘은 징검다리.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수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8월 말까지는 무조건 코스를 다 6개 다 100% 완주를 했어요. 다 마스터를 하고. 9월 달부터는 시간과 싸움이죠. 사이베슬론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6년 10월 2일) 마지막 연습이 있는 날. 김병옥 선수도 연구팀도 한결 여유로운 표정들입니다. 김병옥 선수가 처음 6개 코스를 통과한 기록은 20분. 하지만 외골격 착용 로봇 경주는 6개 코스를 10분 안에 통과해야 합니다. 코스를 무조건 완주, 10분 안에 완주하는 게 제 목표고, 그렇게 완주를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팀원들 이제 진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남은 열정으로 버텨서 가서 진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선수분이 건강하게 대회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는 거를 최우선의 목표로 해서. 2016년 10월 사이베슬론 대회 당일. 휠체어 경주 예선전. 김종배 교수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스타트 라인에 딱 섰을 때 그런, 야, 드디어 내가 꿈을 이루었구나 라는 그런 감격이 아주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경사로와 계단 등 6개 코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통과해야 하는 휠체어 경주. 첫 번째 코스는 정확한 휠체어 조작 능력이 요구되는 책상 앞에 앉았다 나오기. 무난하게 첫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곡선 주행도 성공. 경사로 위에 있는 문을 통과하는 코스도 침착하게 해냅니다. 이 속도라면 계단 오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뭘 하나씩 수행해 나가고 이럴 때 막 아낌없는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그런 장면들이 참 감동스러웠었어요. 이제 남은 코스는 계단.
몇 번이나 설계 수정을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 대회에 참가한 김종배 교수. 사실은 실망이 컸었습니다. 실망이 크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술로 선을 보이고 싶었고, 새로운 기술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희망을 주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비록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김종배 교수는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계단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계단 올라가는 목적으로 막 캐터필러 만들어 붙이면 돼요. 이것을 개발해서 이걸 그냥 상용화로 하고 나중에 장애인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탈 수 있는 휠체어를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목별 예선전이 끝나고 결선에 진출할 팀이 결정됐습니다. 김병욱 선수 팀도 결선에 올랐습니다. 역경사를 잘 찍어서 진짜 딱 안전하게만 아무 사고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정신은 없습니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기장으로 향하는 김병욱 선수.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그런데 바로 앞 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 경기에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근 한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로봇을 타고. 30kg 가까이 되는 로봇을 입고 그냥 서 있는 것조차도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는 상황. 결국 중심을 잃고 맙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도 우리 로봇도 한번 넘어져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공윤철 교수님이 뒤에서 부축을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멘붕 상태에서 결승전을 뛴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이 드디어 출발선에 섰습니다. 로봇을 입은 채 30분 가까이 대기했던 스위스 선수와 김병욱 선수는 많이 지치고 긴장한 기색입니다. 김병욱 선수가 다시 힘을 냅니다. 그에겐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으면서 그 환호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평정심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차근차근 도전에 성공하는 김병욱 선수. 점점 속도를 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징검다리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제가 지난 대회 준비하면서 저희 선수분께서 그렇게 긴장하신 모습은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선전에선 단숨에 통과했던 코스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병옥 선수가 휘청하는 순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징검다리에서 최고 거리가 1m 20 거기에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 가지고 힘이 못 들어갔는데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올려줘요, 올려줘요. 거기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이 1분 30초를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최정수 연구원 옆에서 이제 막 계속 어떻게든 하자 이렇게 하자 계속 또 하는데 그게 또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너무 멀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뛰쳐 들어갔죠. 그냥 실격 처리될 거 각오하고 옆으로 옮겨달라. 이 미션은 실수가 있었으니 다음 미션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고요. 그가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 저한테 주는 박수였어요. 보니까 박수를 쳐주는데 한 발, 빵 치는데 그게 한 발 한 발 뛰라는 걸로 나한테 인식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발 나갔고. 마지막 남은 관문은 계단. 완주를 하자. 어쨌든 간에. 그의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내려온 이유는 좀 더 체력을 키웠으면은 충분히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낸 김병옥 선수의 도전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금 받아서 10년 넘게 연구한 팀하고 저희 이번에 지원금 하나도 없이 저희가 그냥 한 1년 반 정도 연구한 저희하고 최종 그 결승에서 대등하게 경기했다는 것만 해도 저희는 충분히 만족하고요. 저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 저희는 시작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이 이 정도구나를 보여준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화이팅! 오늘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장애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장애인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이라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준 시작입니다. Es gibt noch keine Terminator, es gibt noch keinen Iron Man. Die Leute sind leider etwas
verwöhnt von Hollywood. Und wir wollen zeigen, dass es noch nicht so gut funktioniert. Und dadurch wollen wir aber die Entwicklung fördern. Sodass beim nächsten Sabaton in 4 Jahren oder in 12 Jahren wird es Titanic von heute geben, aber viel besser und schneller und auch besser von der Leistungsfähigkeit. 인간과 로봇이 함께 어우러진 사이베슬론 대회.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 기술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도전을 하느냐. 지금이라도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금세 세계 시장 제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많은 장애인들이 앞으로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앞으로 좀 더 사회에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서서 걷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이고 이런 것들이 빨리 보편화가 돼가지고 우리 지체장애인, 우리 척수장애인들한테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